수 있다는 거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신발을 3컬이 정도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어제부로 신발 3컬을 떨어뜨리고 오늘 사러 가야 되는데 전방 문을 안 열었어요. 오늘 이제 4컬째 이제 우리 전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린 차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제가 어제 전광훈 목사님을 뵀는데 오늘 13시부터 이런 집회를 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거 연휴인데 되겠나 이랬는데 이야 오늘 와보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지만 2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상대 MC께서 말씀하신 강서구청장 선거, 그리고 10월 9일 우리 광화문 집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장식에 우리 손상대께서 사회 보고 갔는데 제가 선거도 많이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출정식은 우리가 최고로 잘했다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후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했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기에 있는 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유마을에 가입한 510만 명은 내가 강서구청장에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 본다면은 고영일 지금 후보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이상 더 이상 고심하고 노력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고영일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된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조직과 1대1입니다. 우리 자유마을에 있는 분은 총동원돼, 조직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1대1이기 때문에 하여튼 못살게 괴롭혀가지고 내가 하도 전화 많이 받아서 귀찮아서도 그 투표를 해서 거기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유마을 510만은 강서구에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고향 사람도 있고 이 전화를 그냥 귀찮게 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사람이 한 표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노력했을 때 이 개미군단이 모여가지고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단 한 표, 510만 명이 단 한 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선되고도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만이 우리 편에 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자유마을 그리고 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더위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계속했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우리가 노력한 결과의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청장은 여기에 있는 분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일이다 이렇게 꼭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리실 것 같으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정말 너무 잘못해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잘하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잘하시죠? 그래도 이게 무슨 지지율이 40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이제 요담에 공천이나 받을까 하고 그 궁리만 하고 있고, 우리 광화문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데 여기 와보는 사람도 없다 이거죠. 이런 국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누가 지켜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켜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전광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국회의원 200석 이상, 이것을 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큰 이제 일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이 평택 집회로 인해서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오는 것을 막아냈다 이거죠.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가셨지만 이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집회로 인해서 이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우리가 특별한 반대하지는 계속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날 우리가 대대적인 집회를 함으로써 종북 좌파의 길을 꺾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9일 이 집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 창설 이래 최대의 집회를 해서 완전히 종북 좌파를 괴멸시키는 이런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유마을에 가입한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군복을 입었던 모든 분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나온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북 좌파를 진실로 타파하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흥으로 만들어놓은 국가를 회복시켜서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G2 국가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갑시다. 아까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도 그 똑같은 걸 좀 해야 되겠어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자, 이정린 차관님 뭐 연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알아요?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수치를 오직 1000만 명과 200석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름을 부를 때도 손천만, 김수열 대표를 부를 때 김이백, 이런 식으로 이 수치를 머릿속에 넣어서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그놈은 나라 찾겠다고 목숨 바쳐서 지금 이 나라를 구해놨는데 다시 나라가 백척 수렁에 빠지기 5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저한테 독일의 강부로 갔던 분이 전화를 와서 울며 불며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제가 오늘 여기 못 나올 뻔했어요. 원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독일에 간호사나 강부로 가신 분들이 당시 나라가 어려우니까 고학력자도 가고 막 이랬는데 무학자들도 갔어요. 한글도 모르는데 독일인들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사람이 거기서 돈 벌고 살다가 한국으로 못 돌아오고 거기서도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런데 국가는 그분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어려워서 우리를 외국에 보냈으니 죽기 전에 우리나라 가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집을 팔아서 어떻게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팔아서라도 해야죠. 그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가운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냅시다. 우리가 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별이 주릉주릉 달리는 사람들을 좀 불러야 돼요. 나는 별이 하나인데 세 개씩 달고 다녀요. 자, 우리 삼성 장군, 우리 조영호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저 손상대 대표님, 그 오늘 원래 제가 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안 나오는 게 맞는데 또 대표님이 여기 나오라 그랬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9월 18일부터 유엔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41개국 대표를 만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각국 대표들에게 얘기하고 또 우리 국가 이익에 어떤 것을 그들 나라부터 받을 수 있는가를 아주 일일이 챙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문제도 아주 잘 이끌고 계시지만은 특히 안보, 외교 면에서는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니시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가서 일본을 딱 정리해 놓고 미국을 갔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미국 국회의원 모두가 다 좋아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로 다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미국에 워싱턴에 가셔가지고 상하의원 7분을 만나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자유민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일 후에 중국에 가서 달려붙지 않고 미국하고 같이 앞으로 잘 가겠다. 이것을 확실히 해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도가 많기 때문에 절대 중국으로 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거기 가셔가지고 정말 잘한 거 있는데 평택에서 7월 27일 날 여러분이 가셔서 집회한 것을 유튜브로 딱 보여줬더니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오오오오 하면서
11월 달에 한국에 와서 자기 돈으로 직접 이거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민간 외교가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 5,000년 역사에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빼먹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잘했죠? 윤석열 대통령 만세 한번 부릅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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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님도 똑같이 잘하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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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이 1600년도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걸 찾고자 가지고 혁명이, 시민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1688년에 이어서 청교도 혁명 후에 1688년에 명예혁명이라는데, 이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임금 혼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군주가 같이 해서 입헌 군주국, 이것이 영국에서 최초로다 국민 시민들한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 종교의 자유, 시민의 자유가 주어진 지 약 100년이 지나자 영국이 그 자유를 먹고 살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세계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 패트릭 힐리의 외침이 모든 국민의 외침이 되고, 미국 건국 이념이 돼서 150년 후에 1918년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150년 만에 최강국이 된 겁니다. 세계 최강국이. 지금 100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자유마을 운동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유마을. 우리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 유엔 총회에 가서 10번 자유를 강조해서 총계 얼마? 504번. 504번 강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윤석열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마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힘들지요.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유마을을 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 때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여기 어떤 여자분들이 그 장군님을 잘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디냐면 신사에서 광주까지 가는 그 지하철 있죠? 지하로 다 많이 오래 가는 거. 거기에서 이분들이 한 5분인가 6분이 해간 자유마을 운동에 가입하라고 거기서, 거기 객차에서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긴 빠지다는 걸 보고, 요 배지가 이게 무슨 배지예요? 이렇게 권사님이 이제 물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ROTC 중앙의 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영호 장군 아시겠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략하는 겁니다. 해간 어려울 때 그런 기회를 발휘해가지고 공략하면은, 아는 사람하고 하면은 다 또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자유마을 운동을 해서 내년에 200석 완전히 이러고, 요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은 내년 4월 달에는 완전히 우리
통일당 자유마을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질수록 우리 경진하고 정진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충성! 장군님, 제가 똑같이 해봤어요. 부를 때는 좀 이렇게 웃으면서 불러주세요. 갑자기 돌아서서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잘못한 줄 아는 거. 조영호 장군님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또 자유입니다. 자유. 자, 조영호 장군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대한민국을 왜 정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구하려고 애를 쓰는가? 과연 정강훈 목사님이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는가? 이걸 정확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정강훈 목사님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해서 공산주의로 가는 걸 막고, 이 나라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신만신 어쩌다 한 자리에 얻어 걸려가지고 뭐 출세나 할까, 이런 종자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종자 개량을 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요만큼도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할 테니까 지금부터 울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다른 큰 교회 가보니까 화장실 찾아왔다 본당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는 너무나 쉬워.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강화문 광장에 애국운동하면서 수백억 천억 그 돈을 다 조국을 위해서 바쳤는데, 그걸로 교회를 짓는다면 아마 한 80층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걸 마다하고 그 청빈한 삶을 살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순교적 정신으로 투쟁을 하는가? 제가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께서 사택에 가봤더니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눈물이 났다는데, 제가 아까 급한 일이 있어서 사택에 잠깐 들어갔다가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두 개의 치수를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 칫솔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한 2,000원짜리 정도 될 텐데 칫솔모가 문드러져서 아마 우리 집 끝에서는 벌써 이미 쓰레기통에 가고도 남았을 텐데, 그걸 쓰는 거 보고 가슴이 멍멍해서 화장실에 못 나왔어요. 제가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가면서 온갖 비난과 갈시를 받아가면서 왜 이래 될까? 처음에는 존경하다가 이제는 불쌍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어깨 위에 있는 짐을 내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1,000만 명을, 아니 2,000만 명을 달성하고 200석이 아니라 300석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립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또 김수일 대표를 불러야 돼요. 뭉치자 싸우자. 이거 이승만 대통령의 원조를 살짝 컨닝해 가서 뺏겨와가지고 그런데 잘 써먹고 계신 분, 우리 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의 김수열 상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제가 요번에 추석에 이렇게 다녀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난 뒤에, 참 정강훈 목사님이 모든 것을 던져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장에서
지방에서 해외 돌면서 이렇게 한 것이 효과를 크게 내고 있구나. 바로 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냐? 사실 내일까지 쉬는 날 아닙니까? 근데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이 자리에 정말 교통체증 맥히는 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론들 들어보니까 전부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거의 대명사처럼 이재명을 씹었을 겁니다. 그렇죠? 걱정도 많이 했죠? 전 국민이 울부짖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죠? 그만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 자, 우물은 깨구리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 가지고 장난치는 놈 한 놈도 더 있어서 안 된다. 나만 잘 살겠다고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놈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니 숨쉬듯이 하는 이놈들이 이제는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겠다. 이게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이재명을 보고 조국이를 보고 윤미향이를 보고 김남국이를 보고 그 찌꺼기들을 보고 난 뒤에 저놈들은 안 되겠다는 그 여론이 확실하게 형성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의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자, 여러분 엄청 분노했을 겁니다. 우리 법 연구의 척결 이놈들이 법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이념 잣대로 재단하는 놈들, 망국의 법치를 망가뜨리는 놈들, 대한민국 내에 좌파 이념 편향 사조직이 법원에 있다는 거 여러분 많잖아 알았죠? 노무현이가 죽어서 부활하듯이 이재명이가 감옥에 갔으면은 요번 추석에는 또 이재명이 불쌍하다는 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뻔뻔한 놈이 이놈들이 살려놓으니까 이놈들은 안 된다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재명이 감옥 안 간 게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칩시다. 다음. 자, 이제 바야흐로 가치동맹 신냉전 시대입니다. 북중러 한미일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죠? 다음. 버뜩버뜩 안 넘어가네. 여러분들, 자, 유엔 총회에 갔는데 첫날은 9개국 정상회담, 올 때까지 40여 개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위상이 높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야, 정말 대통령 하나 잘 뽑았습니다. 손상되면 코피 흘린 줄 알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코피 흘리고 다닙니다. 대통령 잘 뽑았죠?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 다음. 미국에 가가지고 상하위원들 보고 송중한 끓여. 이야, 만약에 정치인이 이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납니다. 전쟁 나. 핵무기 날라오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전부 경청해가지고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겠지만은 평택에 큰 지표를 두고 그날 가야 되는데 목사님 안 갔다. 안 가겠다 하니까 거기서 상원의원이 누가 불러도 가야 되는데 안 간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야, 앞으로 오지 마. 그럼 안 가! 야,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왔느냐를 알고 난 뒤에 빨리 와라 해가지고 저게 나온 겁니다. 이 외교 사상 이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정강훈 외에는 없어요. 이야, 박수 한번! 다음!
자, 우리는 이런 큰 두 지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벌써 문재인이, 이재명이, 노무현이, 김남국이, 이해찬이, 윤미향이 지금 이 대표적인 선수들, 즉 우리 편이죠. 빨갱이는 저렇다는 표본들을 벌써 다 잊어먹어. 간첩 천국, 마약 천국, 거짓말 천국, 괴담 천국 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잊으면 또 되풀이 됩니다. 주사파의 만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거짓말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잊지 말고 저놈들이 해놓은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죽 서서 개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됩니다. 이때 알면은 못합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있고 우리의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G2 국가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황당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2월 달에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미국의 10대 주요 도시를 갔는데 버스에 탈 때마다 한 10번 정도 우리가 버스를 다른 회사를 대절했는데 올라오는 안내하시는 분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그렇게 편리한 선진국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미국의 이 불편한 생활을 한 달 내도록 감내하시느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이 간 사람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 이거 그런 나라를 이 빨갱이 놈들 때문에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청소할 기회입니다. 다음, 우리 상관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신의 한 수인 자유마를 만들고 1000만 조직을 해라 했을 때, 야, 1000만 조직 1800만까지 우리가 한 적이 있지만은 또 하려니까 힘들다 했는데 벌써 500만 넘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200석. 처음에 사람들이 긴가면 지금 추석 돌아보고 나니까 200석 하는 건 저놈들 죽쓰는 꼬라지 보니까 200석에 300석도 할 것 같죠? 문제는 그 200석 속에 싸울 수 있는 자유통일당 요원들 또는 투사들이 들어가서 빌빌거리고 있는 저 국민의힘과 같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어이구 신이 났어요.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 제가 30년 넘게 어떤 권력자든가 정치인들의 말을 분석하고 그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직업